일어난 일인데 9살인 딸을 못생겼다는 이유로 쌍꺼풀을 시킨 어머니가 있더라고요.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.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, 첫째는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부산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서울 메디칼 그룹 성형외과로 새로 근무하게 된 성형외과 전문의 서영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원장님, 네네.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싶은데요. 네네. 절 닮지 않은 딸을 낳고 싶어요. 꼭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. 혹시 교수님은 자녀분 있으실까요? 저도 아들 하나, 딸 하나 있어요. 아 진짜요? 제가 딸을 낳으면 네. 성형수술을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. 그래서 네이버 뉴스 기사들을 좀 봤는데 네네.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일본에서 일어난 일인데 9살인 딸을 못생겼다는 이유로 쌍꺼풀을 시킨 어머니가 있더라고요. 궁금한 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쌍꺼풀 수술해도 괜찮은 건가요?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. 왜 그러시죠?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, 첫째는 얼굴의 성장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좋고, 아직 저렇게 어린 나이에는 자기한테 어떤 미적인 아이덴티티가 성립이 되기 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무쌍이 더 유행일 수도 있잖아요. 김고은 이런 사람들처럼. 이건 미용실이 아니잖아요. 머리 스타일 바꾸는 거랑 다른 문제거든요. 칼 대는 것들이.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나에게 필요한가를 고민해본 다음에, 수술은 항상 모든 수술은 합병증과 리스크가 있어요. 그것보다 얻는 득이 훨씬 크다고 생각할 때 이걸 하는 거죠. 머리카락은 자라겠지만 눈은 그렇지가 않은 상태니까, 얼굴이 다 성장을 하고 더 이상 특별히 변화가 없는 시기, 그때 하는 게 전 좋지 않을까 싶어서, 제 외래에도 중학생, 고등학생들 몇 번 왔었는데 보통 그렇게 설명해서 보내요. 근데 고등학생들은 수술 몇 번 한 적이 있기는 해요. 수능 끝나고 대학 가기 전에 하는 거 정도는 괜찮죠. 요즘에는 또 중학교, 고등학교 방학이 또 짧아졌잖아요. 아물기도 힘들지 않나요? 붓기가 다 빠진 상태는 아니죠. 수술 방법이라든지 환자 컨디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붓기가 조금 더 빨리 빠질 수도 있고 또 천천히 빠지고 할 수는 있지만 100% 완전히 자리 잡은 상태는 아닙니다. 그래서 지금 나오는 아이는 9살인 거잖아요. 제가 진짜 궁금한 게 그러면은 쌍꺼풀 수술은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하면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? 딱 정해진 건 없어요, 교과서적으로. 몇 세 이세부터 할 수 있다 이런 건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, 저는 얼굴의 성장이 다 끝나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긴 해요. 뭐 인스타라든지 뭐 유튜브 쇼츠로 잠깐 본 게 있는데 네. 애기인데 안검하수가 있어서 쌍꺼풀 수술을 애기 때 한 친구가 있더라고요. 오, 그거는 필요해요.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요. 안검 하수는 안검이 하수 떨어지는 거거든요. 눈을 뜨기 어려운 거예요. 눈을 우리가 번쩍 뜨고 이렇게 잘 봐야 되는데 눈꺼풀이 계속 감기고 뭔가 눈을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해져 있고 해서 잘 못 보면 라이프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겠죠. 시력도 나빠질 거예요. 수술해야죠. 그거는 기능적인 부분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서 모양도 이쁘게 하는 건 얼마든지 문제 없죠. 그거는 왜냐고 하면 아까 다시 돌아가면 이런 리스크가 있지만 얻는 득이 압도적으로 크니까 수술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애기를 보니까 애기가 말을 잘 못하고 걸음마를 떼기도 전인데 안검하수 수술했는데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?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기니까 마취하기도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. 그 다음에 수술 후 관리도 좀 어려울 거고 자란 상태가 아닌 근육의 크기라든지 수술한 난이도 조금 더 높았을 거예요. 하지만 이걸 안 했을 때 이 아이가 겪는 불편함과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거죠. 이게 훨씬 도움되니까. 쌍꺼풀 수술 후에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아이 눈 앞에 플라스틱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갖다 대고 있더라고요. 이건 네. 뭔가요? 안과에 수술한 것 같은데 눈에 손 대지 말라고 해놓은 거겠죠. 자기 의사랑 관계없이 뭐 뛰어놀다가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수술 부위를 다치거나 이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. 그래서 조심하는 게 좋죠.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얼굴의 성장이 끝나기 전에 쌍꺼풀 수술을 만약에 한다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까요? 아직 완전히 자리 잡힌 얼굴이 아니잖아요. 얼굴형이 바뀔 건데 그때 미리 눈 모습을 그렇게 수술하고 손을 대고 하면 나중에 다 자리 잡았을 때 얼굴형이 어울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. 코스메틱 서저리잖아요. 그런 부분이 제일 클 수가 있겠죠. 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야 된다고 생각해요. 더 얻는 게 확실히 클 때 얘는 수술을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그 위에 프로세스 어른만큼 성숙하지가 않았잖아요.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거고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수술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본인이 깊게 생각을 못 해봤을 가능성도 크고 그러다 보면 수술 관리하고 이런 측면에서 성인에 비해서 좀 떨어질 수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수술 경과에도 영향을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줄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수술이 잘 되고 하더라도 얼굴이 다 크고 나서
얼굴형이랑 이 눈이 또 어울리지 않아서 고민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. 쌍꺼풀 수술을 얼마나 어릴 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본 것 같은데요. 네네. 댓글에는 시술은 또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?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필러라든지 보톡스 같은 거는 언제서부터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아이들이 많아서. 똑같아요. 성인이 되고 나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일단 관리하는 건 괜찮은데 그런 아이들에게 관리가 필요할까요? 너무나 피부도 탱글탱글하고 아직 얼굴뼈가 자라는 시기잖아요. 근데 그때 코에 필러를 넣었을 때 그럼 그 코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위에 필러가 누르고 해서 가령 코 성장에 약간 영향을 준다든지 코가 더 낮아진다.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. 얼굴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한 끝나고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, 그냥 보톡스나 이런 것들은 항노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. 주름을 예방하는 게 목적인 거죠. 보톡스의 역할은 근육을 마비시켜서 못 움직이게 하는 게 역할이거든요. 왜냐하면 근육이 얼굴이 움직이면서 표정이 지어지고 그 표정이 지어지면서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. 그게 반복되면은 깊은 고랑이 생기게 되는 거죠. 아이한테 그런 주름 있는 거 봤어요? 아니요. 필요가 없죠. 돌아가서 말하는 코스메틱 서저리든 스킨케어든 나에게 꼭 필요한가,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, 그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내가 감수해야 되는 것들을 잘 판단을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 훨씬 동기부여도 되고 관리도 잘하게 될 거고 좋은 결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